절대 발치 안 하겠다 해서 공간이 부족한데도 만약에 비발치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앞니가 조금은 뻗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고르게 돼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발치 교정이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발치 교정이라는 게 요즘 제가 체감하기로 10명의 교정한다고 하면은 한 3명 발치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은 그 발치 하시는 분들은 왜 하냐? 발치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꼭 필요하냐라는 질문보다는 그 사람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발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치를 일단 왜 하냐? 크게 두 가지인데 안모가 1순위입니다. 안모가 약간 돌출이 있는 사람, 조금 입이 나온 사람, 치아가 나온 사람, 이거를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빼고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안 빼고 집어넣는 거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가 너무 삐뚤삐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삐뚤삐뚤한 것도 심하지 않으면 이거를 공간에 만들어서 발치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건 발치를 해야지 완전하게 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발치를 합니다. 모든 분들 중에서는 교정하러 왔다 하면은 비발치로 해야만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발치하고 비발치를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발치를 해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케이스에 따라서 나뉘는 거기 때문에 그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발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옵션이 가능한 사람들은 장단점을 들어보고 선택하면 되겠고, 비발치가 나온 분들은 발치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기준에서 어떤 발치의 진단 기준을 돌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마다 이제 선호하는 어떤 지표들이 있어요. 결국에 이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고 스캔을 해가지고 현재 치아 상태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각도와 길이를 계측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돌출을 판단하는 또 여러 지표가 있지만,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옆에서 봤을 때 코하고 입술하고의 여기 각도, 비순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보통 이제 한 90도가 이상적이라고 본다면, 너무 작거나 예각인 사람은 좀 돌출로 보일 수 있어서 발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입이 나온 것 같아도 비순각이 크다, 이를 안 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비순각을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코끝하고 턱끝하고 연결한 선상에서 입술이 얼마나 나왔냐, 이거를 가지고도 이제 돌출을 판단하거든요. 여러 지표 중에서 그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좀 메인으로 보는 지표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삐뚤삐뚤한 거는 이제 수치로 보면은 치아도 얼마나 삐뚤삐뚤한지를 재서 결정하는 값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계측할 수가 있는데, 이를 가지런하게 하기에 공간이 10mm 이상이 모자른다 그러면 발치로 갈 가능성이 많고, 예를 들면 한 9mm에서 한 5, 6mm다 하면은 발치와 비발치를 결정할 수 있고, 6mm, 5mm보다 더 조금의 공간이어도 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비발치로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스캔을 해보고 얼마나 공간이 부족한지를 재보고 그거에 따라서 또 발치, 비발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비발치 교정에 대해서 발치를 안 하고 공간을 만들고 조금 또 집어넣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덧니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발치를 안 하고 어떻게 이거를 가지런하게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뒤에 사랑니가 있다면 사랑니를 빼고 어금니를 뒤로 밀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공을 조금 넓혀서 좁은 앞공을 조금 넓힘으로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물이 되지 않게 치아를 사이사이를 약간 다듬어서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또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를 필 수가 있을 공간이 나오겠다 하면 안 보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발치로 가게 되는데, 나는 이거를 절대 발치 안 하겠다 해서 공간이 부족한데도 만약에 비발치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앞니가 조금은 뻗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고르게 돼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 혹시라도 발치를 권한다면 그거는 다 결과에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라서, 꼭 발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4개를 빼더라도 멀리 봤을 때 그게 더 웃거나 말할 때 예쁘고 기능적으로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발치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라면 결국에 교정이 한 번 큰맘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또 비용도 들이고 고통도 감수하면서 하는 교정인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비발치가 좋으면 비발치로 하는 거고, 결과가 발치가 좋으면 발치로 하는 게 저는
멀리 봤을 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니 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니를 발치 교정이라고 하진 않아요. 사랑니는 사실 교정 여부랑 상관없이 사랑니는 대부분의 경우에 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갖고 있더라도 똑바로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똑바로 나더라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이 붓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음식물도 끼거나.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하든 안 하든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자기 치아를 빼기 때문에 그 뺀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어금니가 더 뒤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앞으로 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치 교정을 할 때는 정말 사랑니는 교정하고는 아예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 교정할 때는 그냥 자기 치아를 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사랑니도 삐뚤게 났으면 사랑니도 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교정을 안 해도 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이고요. 비발치로 할 때는 사랑니를 상대적으로 빼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자리가 없어서 이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금니를 뒤로 보내려면은 사랑니를 빼고 사랑니 자리로 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발치 교정에서는 사랑니를 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니를 빼는 걸 어쨌든 발치라고 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발치 교정은 사랑니를 제외한 치아에서 빼는 거를 발치 교정이라고 하고, 사랑니는 그냥 사랑니를 빼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이제 나는 이를 4개를 빼고 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랑니가 아닌 자기 치아를 빼고 한 거를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